오늘의 기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특별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인재 영입을 했었죠. 여당도 야당도 기후 전문가들 인재로 영입했는데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당선되어서 22대 국회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기후 당선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전문가로 국민의힘 인재 영입 후보였고요.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 미래 김소희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7번 기후변화 전문가로 당선된 김소희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요. 초대해주신 OBS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력을 보니까 좀 남다르더라고요. 영문학을 네.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기후변화센터 네. 사무총장으로 일하셨어요. 어떻게 네. 해서 기후변 환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제가 직장 경력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 그 영문과 졸업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개도국에서 국제 구호단체에서 빈곤 퇴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유학을 갔는데 그게 2008년도에 영국은 기후 대응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유학 당시에 기후변화라는 이슈를 알게 됐고, 그럼 나 귀국 후에 기후변화 관련된 기관이 있으면 좀 근무를 해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2010년에 이제 한국에서 귀국해서 보니까 기후변화 센터라는 곳이 기후변화 관련된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 15년 동안 기후 대응 사업을 좀 열심히 했죠. 아하. 정말 그러면은 탄탄하게 단계를 밟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제 구호 단체에서 빈곤 퇴치 활동하면서 좀 뭔가 글로벌한 네네. 감각, 세계를 보는 시야 이런 걸 가지고 2008년부터 영국에서 유학하시면서 기후 변화 이슈에 관심을 갖게 음, 된 건데 기후 네. 약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세계적인 입장에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입 인재로 정당에 스카우트 되셨잖아요. 이때 이제 네네. 정치를 하자 마음 먹고 나서신 건데 이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혹시 언젠가는 나를 찾을 거야 하고 기다리시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하자 하고 마음 먹으셨던 그 시기가. 실제로 고민은 정말 많이 네. 했고, 2010년부터 기후변화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기후 정책들을 쭉 봐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올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녹색성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기후 대응이 정말 시급하다. 국가가 하루빨리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 인재 영입에 대한 제안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수락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달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기후변화는 여야가 다 같이 다뤄야 되는 이슈라는 생각을 좀 했고, 우리 당이 이제 기후 대응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게 되면 여야가 다 같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2월에 이제 2달 지나서 2월에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저희도 국민의 미래에서 김소희 의원님 지금 이제 의원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김소희 의원님 당선인입니다. 예, 당선인 김소희 당선인 님의 그 이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이게 한쪽 맞아요. 당에서 정책이 많이 나와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미래에도 기후 전문가가 의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네. 예.
당선인님, 자꾸 의원님이라고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핵심 공약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해상 풍력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네. 아까 영국 유학하셨다고 해서 영국이 해상 풍력 강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도 있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이 기후 위기로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해상 풍력,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보급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고, 기후 대응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고, 우리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태양광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도 기술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제조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을 깔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다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차원과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삼면이 바다고 풍력도 재생에너지니까 그 태양광처럼 이제 중국산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풍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를 지금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 터빈도 있고 타워도 있고 이걸 설치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우리가 철강도 강력하고 조선업도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조금만 노력하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의 산업을 풍력 산업으로 대체하면서 그 새로운 일자리 우리가 제조하고 관리하고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을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좀 만들고 싶은 바람이 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조선과 철강 산업하고 연결해서도 우리 기술로 그렇죠.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더 네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것이다. 그런 공약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의 기후는 해상 풍력도 좋고 태양력도 좋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당선인님이 맞습니다. 추진하시는 해상 풍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21대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그게 네. 조금 계류 중이었거든요. 이제 네. 21대 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22대라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의원님. 또 말씀 중에 이제 화력이나 이 기존의 그 탄소 배출이 많았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해상 풍력으로 전환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석탄 폐광 지역은 또 일자리를 잃는 거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실제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지난 50년간의 압축 성장을 이끌었던 게 바로 석탄 발전소거든요. 네.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이 석탄 발전을 기후 대응의 가장 큰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폐지하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수순이고요. 그렇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경제 침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반 정도가 다 충남 지역에 있어서 네. 실제로 21대 석탄 발전 폐지 지역 지원법이라는 것도 발의를 하셨어요. 우리 당의 장동혁 의원이. 그런데 그것도 계류가 돼서 아직 안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저희는 수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것을 앞으로 수소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그 전환을 하고 지원을 하고 새로운 인력을 키워내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을 빨리 만들어줘서 실제로 석탄 발전이 그 수소 발전으로 대체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50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되면서 폐광 지역 주민들도 또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지원을 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소는 아직도 이제 글로벌에서는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2030년 정도 돼야지만 뭐 상용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때 뭐 들어가는 거는 이미 뭐 뒤처지니까
좀 2030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적절하게 우리 기업들이랑 같이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아유, 든든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사실 여당 당선인 분께 여쭤보기엔 조금 민감하긴 합니다. 이번에 그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네네.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유예가 되면서 총선 전에 이게 이제 그렇죠. 환경부에서 1년 유예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네.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맞아요.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말에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의원님 네. 의견이 좀 당선인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당이 정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또 다른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플라스틱 문제는 그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건 한계가 좀 있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한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동향이 그런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자라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저희가 정부를 좀 설득하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 공약에도 플라스틱 다이어트라는 그런 공약도 넣었습니다. 실제로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이 협약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랑 같이 해서 그 5차 마지막 회의를 부산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 보니 우리도 이 이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낀다면 정부도 같이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필요한 규제는 만들고 그 규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미래 안에서는 이게 네.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당에서 공약도 나왔고 플라스틱 네. 다이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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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부와 여당에서 진짜 기후 위기 대응의 견인차가 되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김소희 당선인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네. 당 안에서 여러 역할 하시면서 오늘의 기후에도 한 번씩 전화 연결도 좋으니까 또 저희에게 의정 네. 활동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의제를 얘기할 때마다 초청해 주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아유, 든든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전문가로 이번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 미래 김소희 당선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